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된 지 어느새 10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전라남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를 전남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관광객인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가성비 넘치는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도정 질문은 전라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현황과 남도 학숙 성비 사건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약자의 입장에서는 전남 관광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국장님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전라남도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과 그 무장애 관광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소 장애인의 그 권익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김미경 의원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2019년부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이 관광지를 불편함이 없이 이동하도록 경사로 설치라든가 점자 블록,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확충 등 관광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문체부에서도 무장애 관광 또는 열린 관광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사업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전라남도에서 따로 또 문체부의 공모 사업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 관광환경 조성 사업이 무장애 관광하고의 동일하게 사용되는 건가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 전라남도와 시군 예산 그다음에 문체부의 예산을 더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공모 사업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26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까지 21개소에 39억 1,2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5개 시군에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일률적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이유하고 시군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 금액을 동일하게 하는 거는 저희가 전라남도 도비로 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대 7로에서 시군이 7, 저희가 3에서 하다 보니까 막 금액이 다들 2억씩에서 동일하게 세워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한 기준은 저희가 선정위원을 구성하는데 민간위원 2명, 내부위원 1명에서 선정위원을 구성하고 있고 그 기준은 관광지의 매력도, 그다음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3개 지표를 가지고 그 5개 시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지표는 그겁니다. 근데 지금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신다면은 예. 아무래도 예산 같은 거를 조금 차등 분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지원을 했었는데 우수축제에 대해서 그것도 좀 내부적으로 차등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장 실사는 다녀오셨나요? 네, 그 시군에? 제가 다녀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사업지상에 5개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무장애 관광 전문가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실사를 통해서 현장 컨설팅까지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컨설팅 결과를 사업계에서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거죠? 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관광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문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광 약자까지 같이 해서 그럼 그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도 같이 실사를 참여하셨나요?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장애인들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많은 이제 그 부분은 다음에 하는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예. 진행되는 사업인데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를 서류 심사할 때는 참여를 시켰는데 현장 그 실사를 할 때는 이게 현장 실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제 그 전문가 중에서 무장애 전문가까지 같이 해서 가기는 갔지만 장애인 당사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장애인 단체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개선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전문가가 장애인 당사자분이 같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장애 모니터단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해서 이런 현장에 가실 때는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가서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그런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무장애 관광의 근거가 전라남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정의에 의하여 관광지 관광 상품 및 관광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관광 약자는 관광 취약계층 및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및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만드신 거죠. 각 시군의 그 무장애 관련 자료, 조례. 예, 그렇습니다. 그 법에 근거하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상황입니다. 네네. 예. 현재 전라남도에서 이 진행하고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관련한 현황에서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번호원이 알아보니까 이 정산 보고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도에서 시군 공모를 할 때 보통 3월달에서 4월달 공모를 하면 시군에서 응모를 해서 되면은 추경의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해에 사업이 끝나지 않고 다음 해까지 해서 다음 연도에 보통 정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공모를 시기를 당겨서 빨리 아니 추진하도록 이제 그 하겠습니다. 전에 예. 이미 정산이 된 그 사업 자체들도 이게 좀 서류 자체가 미비하더라고요. 그 정산 부분은 보고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본연이 가까운 이 유달산 조각공원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이게 무장애 나눔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거리가 채 100m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턱이 있더라고요. 이제 길도 무장애길 나눔길이라고 했는데 길이도 얼마 되지 않고 끊긴 저기서는 또 턱이 있어가지고 아래로는 아예 연결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무장애 나눔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저희 목포 그 유달산 조각공원은 2019년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서 저희가 약 10위까지 해서 2억 2,8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이었고 실제로는 경사 평탄화 공사하고 안전 선잡이 점 점자 블록 예산상 때문에 거기까지 막 진행을 못하고 그 뒤에는 진행이 안 돼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목포시와 협의를 해서 좀 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은 무장애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 그대로 장애가 없는 건데 이동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마 무장애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화장실 이제 지금 이렇게 사진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화장실을 가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 저기 지금 오른쪽에 보는 화면이 장애인 화장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애인 표시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장애인 화장실은 아닌데 옆 칸으로 보니까 이렇게 턱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화장실 그 뭐죠? 무장애로 만들 거면 이런 턱 같은 것도 다 없애야 되잖아요. 예, 이제 저희 사업 중에서 이렇게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도 있지만 실제로 목포 유달산 사업에는 그 화장실 개선 사업이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 그 예산에서는 그러다 이걸 보니까 안 지원할 됐는데 때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목포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면서 물론 사업에 포함은 되지 않겠지만 무장애 뭐 관광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좀 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현장 실사를 할 때 좀 포함이 돼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자체 공모 사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남의 관광지 중에 이 무장애 관광지라고 대표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네. 여기가 강릉 영곡 해변 캠핑장입니다. 국내 최초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UD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캐러반을 제작해서 장애인이 가장 경험하기 힘든 여행 형태인 캠핑을 열린 관광지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22년도 이용객의 738명 중에 장애인 이용객이 381명입니다. 국내 장애인 비율이 인구 대비 5%인데 강릉 영곡 해변 캠핑장은 이용객의 52%가 장애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도 공모하는 지자체에 일괄로 지원하기보다는 이런 지금 강릉시의 영곡 해변 캠핑장처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크게 좀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지사님도 평상시에 사업을 말씀하실 때 조그만 것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하나 랜드마크 할 수 있는 큰 것을 해보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의원님 사실은 이번에 저 답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저도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강릉에서 그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5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저게 5억으로 된 사업이 아니고 강릉개발공사와 같이 연계시켜다 보니까 좀 규모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참고를 해서 좀 규모화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광환경 조성 사업처럼 예. 그거를 공모하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강릉시처럼 일률적에 한 곳을 지정해서 진짜 전라남도에 가면은 그곳은 아예 무장애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다. 이게 대표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전남도에서 전남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 사업도 하고 계시죠? 네,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네, 작년부터 저희와 도와 시군이 함께 시작한 사업인데요. 여행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등을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여행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약 7,851명이고요. 그중에 장애인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1인당 약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개인한테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한테 아니라 그 여행하는 그 여행 상품 운영하는 여행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운영하는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거 관련해서 현장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예, 저희가 작년에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에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는 걸로 돼 있고요. 실제로 운영은 여행사가 하지만은 그 실제 그 취약계층을 모집하는 에서는 시군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집을 하고 여행사는 단지 이 상품을 운영을 하고 모객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 지자체 그 여행사에서 모객을 한다 그렇게 작성했고요.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여행사를 선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참여자는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여행사는 시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그 시군에서 여행 상품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여행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걸 각 공모를 해서 여행사를 그중에 선정을 하고 혹시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 여기 대상자들이 장애인 유형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현장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여행사에서 이 모집을 한다고 했다고 대상자들을 그래서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이 사업에 얼마나 참여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집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아마 그분들이 몰라서 안 올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다시 시군과 협의를 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모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를 행정복지센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쪽에 내려서 홍보를 장애인 단체 쪽에 하는 건가요? 예, 장애인 단체 포함해서 다 홍보를 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그 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온라인까지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문자 서비스라든가 같이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다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의 피드백 같은 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과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사업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장애인 관광을 복지적 또 시혜적으로만 보는 관점이 아닌지 우려가 돼요.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이제 그렇게 바라볼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이라든가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그 교통약자의 그 이용 편의 그다음에 도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지 반드시 뭐 시혜적이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관광지의 편의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편의성과 아울러서 접근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환경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이 없다면 전라남도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장애인 분들이? 예, 접근성은 사실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특히 22개 시군이 있고 또 관광지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시 국장님께서 이런 방안이 있으신지? 네,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이제 2014년부터 남도 한 바퀴라는 관광 상품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교통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는 건설국에서 어제 말씀하셨던 행복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라든가 뭐 장애인 콜택시 그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순환버스라고 하죠. 네, 현재 위탁 사업으로 금호 익스프레스에 남도 한 바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실질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약 7,500회를 했고 약 18만 명이 좀 이용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금호 익스프레스를 모집할 때는 공개 경쟁 입찰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금호고속에서 단독으로 그 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 원가하고 티켓 판매 수익이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운행 보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도 한 바퀴가 총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총 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대가 리프트 장착 저상 버스라고 예. 하던데요. 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나오면 여기 다 나오면 안 내려가. 네 요것이 이제 절대적 이제 이거 올리고 올리고 컨트롤 내려오고 내려면 자동으로 이렇게 쭉 해줘야 돼. 네 펼치고
너 타봐. 예? 너 타봐. 아니, 사진 찍어. 일단 찍어야 되니까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그 밑에 거. 올리면 여기 딱 접어지면서 접어치고. 이제 휠체어가 들어갔다 오고 네네. 하고 이제 딱 올라가니까. 딱 여기 타. 아, 영상 잘 보셨죠? 지금 이게 리프트 장착 저상 버스라고 하는데 지금 영상 속 차량이 리프트 장착 저상 버스가 맞나요? 방금 영상에서는 이것은 리프트 장착 버스는 맞는데 저상 버스는 아닌 걸로, 아니죠? 네, 아마 용어를 혼동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저희가 직원이 많을 이제 때 그렇게 한것 그 같은데. 문서상에도 예. 그렇게 저상 버스로 돼 있더라고요. 보통 저상 버스는 저희가 시내 버스처럼 네네. 예, 단거리라든가 저속으로 운행할 때 하는 게 저상 버스. 저상 버스는 이제 말 그대로 논스텝, 예. 계단이 없는 거를 예. 계단이 아예 없는 거를 그 저상 버스라고 하는데 지금 영상에서 본 차량은 저상 버스가 아닌 단순히 그냥 리프트만 그렇죠, 장착된 리프트 버스. 예, 예. 일반 관광 버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저상 버스가 이제 이거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2008년부터 남도 한 바퀴 사업으로 이 관광 버스가 이벤트성으로 운영이 되었죠. 예, 초창기에 예,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현재까지 위탁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리프트 장착 버스, 관광 버스에 현재까지 전남도 이용 장애인 현황은 어느 정도예요? 좀 죄송하지만 좀 이용 현황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앞전에 2021년도에 장애인 단체에서 2번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네, 보실게요. 지금 2018년도 이제 그 전에 자료는 없고요. 지금 2018년부터 22년까지의 이제 전체 운행하고 그 여기도 지금 저상 버스 운행이라고 돼 있어요. 기재가. 아마 그 부분을 네. 좀 수정해야 그래서 되겠네요. 근데 지금 2018년부터 22년까지 한 건도 없어요. 장애인 이용이. 네. 이거는 정말 홍보가 정말 부실한 거죠. 홍보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거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왜냐면 홍보를 안 하시고요. 사실 언론에도 좀 나오고 그래서 홍보를 하기는 했었는데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16년도에 뭐 언론사에 잠깐 나오고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제 뭐 언론 매체라든가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온라인까지 오프라인도 강화하고 온라인까지 좀 하도록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그 관광 홍보 관련해 가지고 서울 용산역에 남도 한 바퀴 홍보지를 비치해 두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도 이게 없어요. 휠체어 장애인 이용 가능한 그게 없어서 제가 본원이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근데 홈페이지를 살니까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티켓 예매 해가지고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콜센터를 통해서 예매 가능합니다. 이게 온라인 예매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셔요? 예, 현재는 이제 주로 이제 전화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게 말씀하셔서 그렇죠.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바로 홈페이지에 올리신 거죠. 네, 봤는데 사실은 이 홈페이지 자체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좀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홈페이지 그 자체가 지금 너무 홍보비 오래돼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네, 홍보 익스프레스에 예, 홍보비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예, 2천만 그러면 원 그런 지원하고 있는데 부분들에 유탁하는 네. 곳이니까 전라남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마 시스템이 너무 노화돼가지고 좀 그러니까요.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의 경우에 이 콜센터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인터넷 사용은 어렵다는 거 그건 편견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진 않는데 장애인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매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꼭 굳이 그러진 않습니다. 어머니. 노인분들이 주로 전화를 뭐 물론 개중에는 전화 통화가 좀 편하신
층들도 있겠죠. 근데 장애인 분들을 이 홍보를 이거를 올리면서 왜 센터로만 전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지 않았나 아니, 살짝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오래된 상황이 되면 고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홍보 이 부분도 좀 추가해서 온라인 예매까지 가능하다는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개최되는 문화 행사하고 무장애 관광가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예. 전라남도에서 진행되는 문화 행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이제 관광 플러스 문화에서 지금 시군하고 도구하고 해서 약 100여 개 이상 그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또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4대 메가 이벤트, 즉 순천만 국제좋은 박람회라든가 농업박람회, 그다음에 전국체전, 그다음에 수묵비엔날레, 국제남도음식 큰잔치 이렇게 좀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지금 축제나 행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예, 이 12개 그러니까 1년 연중으로 다 행사가 있잖아요. 축제도 있고 이게 전남의 동서부권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렇게 예를 들어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남도 한 바퀴 그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 관광 관련해서 김영록 도지사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무장애 관광으로 누구나 가고 싶고 갈 수 있는 찾아오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저는 도지사님께 전남 동부와 서부에 무장애 전용 저상 버스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관광객의 다양성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것은 장애인을 소비자로 보지 않고 복지적, 시혜적 관점으로만 대상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중에는 시혜의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소비자로서 관광할 수 있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 11월에는 전남 목포에서 장애인 전국체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계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 때 전남을 방문한 장애인 선수들과 가족들이 또다시 전남을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로서의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남도만의 무장애 관광을 상품화하여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환의 방법으로 전남도에서 무장애 전용 저상 버스 설치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우리 장애인 분들의 교통 편의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무장애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저도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런 관광의 혜택을 드리는 것이 시혜적 관점이 아니고 소비자 관점에서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우리 도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무장애 관광 환경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아직도 여러 가지 생각이 못 미치는 점, 불비한 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 우리가 장애인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해 나가면서 특히 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라남도의 어디 특정한 관광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문양의 관광지를 좀 제대로 좀 정비해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 보았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한 곳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만 한 곳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도는 관광 취약계층이라 하면 이제 장애인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이 할지 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렇게 장애인 분들이 더 관광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월이 아니고 한 번에 기회 10만 원은 그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 말씀도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세세하게 밑에 세부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우리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중증 장애인들은 어떻게 제대로 서비스를 받는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좀 더 세세하게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무장애 저상 관광버스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금호고속이 매월 1회 하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보니까 그것이 아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면 아예 무장애 저상 관광버스를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이런 관련해서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결과를 봐가면서 저는 최소한 맨 처음에 시범적으로 한 대라도 운영을 하면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도학숙 측이 가해자들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남도학숙 측이 법률사무소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가해를 한 직원과 원장 등 피고인들을 변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 착수금에 이어 성공 보수까지 약속돼 있습니다. 남도학숙 측이 또 다른 피고인인 남도장학회뿐 아니라 2차 가해자들의 소송 비용도 부담한 겁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사실상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일어난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 남도학숙이 2차 가해자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또 성공보수 약정까지 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거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까지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성희롱은 인정했지만 2차 가해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도학숙 측은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해선 승소했으니 그 소송 비용을 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당연한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게 될 거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익소송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를 근거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일자 강기정 시장은 해결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에 억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지 분명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남도학숙 측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보다 2차 가해자들을 감싸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실장님 자료화면 잘 보셨죠? 예. 지금 이 사건이 2015년 1월 8일에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피해 당사자와 남도학숙의 관계
피해자들 간의 소송과 분쟁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 이제 남도학숙에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부 승소에서 이에 소송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서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서를 지금 현재 법원에 제출해서 계류 중인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공익소송이라는 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원고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거는 공공성이라고 인정을 사법부에서도 한 그거거든요. 근데 이 판결문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미 확정된 판결문에 사법부도 이러한 판단을 했는데 현재 소송 비용 확정 신청 그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공익소송 사건이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전라남도 소송 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은 이 소송 비용 확정 및 회수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라남도 소송 사무 처리 규정 18조에 소송 비용의 해수 등 해가지고 지금 4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공익 소송의 경우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에서 예외될 수 있다는 그 예외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당 공무원이나 남도학숙은 그 규정에 의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소송 때문에 피해자가 지금 2중, 3중의 고통을 또다시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익적 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규정을 혹시 개정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장은보입니다. 먼저 이제 남도학숙은 전남, 광주가 공동으로 설립한 장학 네. 재단입니다. 기숙사이고요.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이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당시에 이제 성희롱 피해자를 당하신 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먼저 이제 이 소송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심 재판입니다. 이제 소송의 당사자는 이제 피해자이신 분과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 실장님,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재판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그래서 부분은 제가 잘 이제 알고 있어서요. 저기에 지금 나온 1차 판결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분이 이제 피해자에게 이제 명예훼손에 대해서 반소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기자들에게 이제 반소를 제기하신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그것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자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판시한 내용이고요. 저 자체가 저거는 직장 내 본안에 대해서는 전체 다 패소한 부분입니다. 1심에서. 그래서 저것이 공익소송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너무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대 해석이라고 지금 그리고 확대 이제 해석이라고 하시는데요, 실장님. 그것은 그것이고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지금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남도학숙 소송 비용 처리 지침이 이제 처리 지침에 없는 부분은 저희 광주 전남 소송 처리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규정을 바꾸면 그대로 이제 남도학숙 규정도 바뀌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공익 소송이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그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광주시는 이제 개정 작업은 했고요.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개정을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익 소송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학계에서도 좀 논란이 많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뭐 환경 관련 집단 소송 관련해서는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뭐 입장을 정리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의 추진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2차 가해 그런 것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까지 가서 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뭐 반소원고 뭐 그런 식으로 법률적 용어를 사용을 하시던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사건 민사에서는 다 그 기각된 걸 알고 있어요. 이쪽 피해자 당사자분이든 남도학습 측이든. 그래서 지금 본 의원님 말씀드리는 거는 어찌됐든 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얘기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전라남도의 이 소송 사무 처리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두어서 공익 소송 관련해서는 소송 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겠다, 그런 규정을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서울하고 광주에서는 그거를 개정이 됐잖아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자로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전라남도도 어차피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남도 학습을. 그러면 이 조례 규정, 이 규정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소송인 거고요. 저희 이제 규정 개정은 별도의 규정 개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개정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소송과 이거과 이제 연계는 그것은 이제 많은 뭐 아직까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익 소송의 그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권고를 해준 사항은 공익 소송의 경우에도 감면을 권고한 것이지 아예 그 소송 비용을 받지 말라,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 감면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게 용해인 국회의원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나오고, 근데 도대체 행정에서는 너네는 하려면 해라, 우리는 끝까지 그냥 규정 따르고 규칙 따르겠다, 이건가요? 피해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그러니까 개를 제가 구분을 실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저희 결단을 전라남도의 하셔야지 문제가 되는 아니고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실장님 선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도지사님이 결재권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이 소송과 조례 개정은 별도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저희 규정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산정하기에는 한 300여만 원이 아마 이제 비용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비용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정확한 비용, 그러니까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뭐 이게 비용이 이제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공익 소송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확정 판결 이 부분은 진행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규정 그러니까요, 지침 실장님, 개정 작업은 저희가 별도로 가는 건 검토해서 알고 진행토록 있는데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규정 자체를 이분을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후에 있을
공익소송 분쟁에 관련해서 미리 이 규정을 개정을 해 놓으면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익소송이라는 이 규정은 저희가 이제 공고는 작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익에서 나온 한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이미 반영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 공익소송이라는 것은 아직도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소송과 이것은 별개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피해자가 계속 그 산재 받아가지고 병가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만약에 그거를 신고를 했는데 그게 공익소송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공익적인? 그 개인적인 사건인가요? 이제 공익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직 개념이 정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건에 대해서 저희가 권익위라든지 법무부에도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판단하지 판단하기 않는 것은 어려우시니까 안 하셨겠죠. 난감하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게 권익 소송인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아직 실장님은 정립이 돼 있지 그럼 않는 것 이 같습니다. 공익 소송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이제 이제 학계하고 법 쪽에서 이제 논의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아니 그냥 실장님 정립을 의견을 해야 듣고 될 싶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냥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법원 쪽에서 인정하는 게 아마 집단 소송, 환경 관련 집단 소송은 공익 소송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사례가 이제 쌓여가는 그런 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을 개정한다는 거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그 개정 작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소송과 이 개정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송과 공익 소송이 별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지금 판결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을 위하여라고 돼 있는 이게 기재가 돼 있는데도 그 문구는 그러면 그 판사님은 왜 쓰셨을까요? 참고로 1심 재판에서는 두 사건 다 패소 기각된 사안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지 이 본소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다 이 본소랑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없었으면 이런 명예훼손이든 이런 민사 소송이 발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은 이제 법원에서도 80%는 이제 원고 측 80% 비용, 그다음에 이제 피고 측 20% 이제 그렇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법원에 아마 그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예, 영상 자료에서 보셨죠? 남도학습 측에서 가해자들의 소송 비용은 다 내줬어요. 그래서 그게 영상에도 정확한 비용을 있는데 확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비용은 결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소송 비용을 남도학습에서 내준 거는 무슨 의미예요? 그분은 이제 그곳은 저는 남도학숙, 그러니까 광주 전남은 남도학숙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소송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은 너무 제가 표현을 하기는 좀 그런데 분리할 때는 빼시고
유리하면은 발을 담그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요. 좀 확실하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